저희는 재혼 가정입니다. 결혼 당시 저에게는 3살짜리 아이가 있었고 남편은 초혼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이에게 지극정성이었고 그 정성과 사랑을 보고 믿었었죠. 그런데 그게 다 저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둘째를 임신해서 지독한 입덧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지내고 있던 중 남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예민했던 상태라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홧김에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큰 소리를 쳤었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나간 후 이틀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친정 엄마께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친정에 찾아가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공동명의로 바꿔달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남편과 결혼할 때 이미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고 시댁에서 집을 해주실 여유가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남편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였습니다. 제 집 명의를 저한테 말도 없이 친정 엄마께 찾아가 바꿔달라고 했다는 말에 정말 황당하고 기가 차더군요. 우선 남편에게 이야기라도 들어보자 하는 생각에 당장 전화해서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시아버지께서 남편한테 장모님을 찾아가서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해라. 단 남은 대출 원금과 이자는 네가 내는 걸로 해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미 등기부 등본까지 떼보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아들에게 책임감이 더 생긴다고요. 아니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야만 책임감이 생기나요? 이미 뱃속 아기가 있는데 아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죠. 그럼 전셋집 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본인 명의의 집이 아니니 책임감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다는데 아들이 돈 벌어서 저한테 갖다 주고 남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웃긴 건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월급을 통째로 갖다 주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지출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돈 벌어다 주고 남는 게 없다. 내 아들은 뭐냐? 하고 말씀하셨다더라고요. 제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남편에게 용돈을 주는 상황도 아닌데 우리 아들은 뭐냐? 남는 게 뭐냐? 하고 말씀하셨다는데 생활비 주고 남는 게 없으니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건가 싶더군요. 저는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나가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입덧을 심하게 하고 있는 예민한 상태에서 꼴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나왔던 말이었어요. 물론 싸우고 남편한테 나가라고 한 건 잘못이지만 갑자기 공동명의 이야기가 나오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아무리 남은 대출을 갚는다고 해도 공동명의라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도 저에게 뭣도 아닌 집 끝까지 지켜라 하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먹을 걸 혼자 먹은 치사한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공동명의 해달라고 이상하게 굴더니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더 지나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이야기를 하자 했더니 뱃속에 저희 아이를 병원에 가서 수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우선 진정하자 싶어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도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일 거다. 그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본인도 답답한 부분, 섭섭한 부분이 있었을 거다. 하고 생각하며 달래고 달랬습니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잘할 수 있다. 하면서요. 사실 재혼 가정 쉽지 않잖아요. 남편이 제 아이까지 사랑하겠다 하기에 한 결혼이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전에도 후에도 아이에게 너무 잘했거든요. 해서 저도 힘들지만 남편은 더 힘들 거라 생각하고 설득했습니다. 잘 살아보자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은 첫째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없던 아이도 아니고 남편도 결혼 당시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 약속을 해놓고선 이제 와서 남의 자식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뱃속 아이까지 지우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무책임한 모습에 저는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님, 형님, 아버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을 좀 설득해달라고 애원하고 빌었어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께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딸이었으면 벌써 손잡고 가서 지웠다. 등신이 아니고서야 갔던 길 또 가겠냐? 하고요. 돌려 말했을 뿐이지 속뜻은 이혼 또 하고 싶냐? 그러니 그냥 지워라. 하는 거였겠죠. 처음엔 그저 저와 남편의 사소한 부부싸움이 시작이었는데 갑자기 공동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까지 수술을 하라고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당시 아버님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그때 남편에게 얼마나 버냐? 한 달에 얼마 벌어서 얼마 주냐? 하고 물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얼마나 모았어?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저희 살림까지 다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들이 능력되고 돈 잘 버는데 그 돈을 제가 쓰는 게 너무 아까우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왜 시킨 건지.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친정집이 여유가 있어 물질적인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편도 물론 알고 결혼했고요. 지금도 친정에서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희 집은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저희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하라고 관심도 없으십니다. 친정에서는 하나라도 더 못해줄까봐 그리고 못 도와줄까봐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안달인데 시댁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누가 해달라고 했냐?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게 정상이냐? 물론 감사하지만 그건 내가 감사할 일이지 네가 감사하라고 시키면 안 되는 거다 하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감사해야 하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친정에서 얼마만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니까 말을 했던 거였죠.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요. 무튼 말싸움 중에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시댁욕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자기네 집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저를 단순히 부모 욕하는 인성 바닥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싸움이 이어지긴 했지만 이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고 나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저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와 연락하며 지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월세방 구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사실 말이 빌려준 거지 못 받았으니 그냥 뜯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머님과 통화하다가 말씀드렸더니 너가 봤냐? 누구한테 들었냐? 누가 그러더냐? 증거 있냐? 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과 통화하는 도중 남편이 전화를 뺏어 들었는데 통화음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지 어머님의 말씀이 다 들렸습니다. 남편한테 잤니? 하고 물어보시며 둘이 해결할 일을 왜 크게 만드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할 소리입니까? 잤니라니요. 잤으면 바람이고 안 잤으면 괜찮나요? 시댁에선 작년 집을 공동명의해라. 애를 병원에 가서 수술해라. 시댁에 들어와서 살아라 하는 등 온갖 간섭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둘이 해결하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짠해서 받아줬더니 배은망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애 딸린 이혼녀 받아줬으니 참아라 뭐 이런 건가요? 애 딸린 이혼녀는 바닥을 기고 살아야 한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납니다. 사실 작년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마음의 상처와 골은 점점 더 깊어지네요. 거기에 남편의 결혼 전 바람까지 알게 되어 너무 힘이 듭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모든 걸 다 잊고 새 출발하자고 하는데 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입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또 읽어봤네요. 힘든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첫째 아이 생후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친정 엄마랑 아이와 함께 셋이서 살았었죠. 늘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었고 저 또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으로 저와 제 아이에게 다가왔고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는 걸 보며 항상 저희가 먼저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 돈을 보고 저에게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네요. 연애할 때에도 결혼 후에도 항상 변함없는 모습이었기에 더욱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 병원 가서 지우라는 말은 전혀 예상도 못한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싸우고 첫째 아이에게 시큰둥했던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가슴은 아프지만 남편 입장에선 한 번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두 사람이 만나 아무 탈 없이 사는 게 어디 쉬운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두 사람도 힘든데 저희는 세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재혼 가정이니 제 희생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늘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편의 변심은 제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었죠. 제가 더 노력하면 아이도 지키고 남편도 아이 아빠로 그리고 내 남편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더 참고 잘하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정말 굳게 믿고 있었네요. 그리고 당시에는 저라고 남편한테 다 잘했을 리 없다 싶었기에 먼저 사과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다 놓아버리려고 하냐. 왜 다 참았냐. 참지 말고 나랑 대화하면서 맞춰가자 하며 사과를 했었었죠. 공동명의 이야기는 남편이 아닌 시댁에서 나온 말이었고 거기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하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남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간 한 번의 다툼 없이 잘 지냈었습니다. 남편의 결혼 전 외도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요. 사실 공동명의와 아이를 수술하려고 했던 시댁에 대한 불신과 증오는 계속해서 쌓여갔던 것 같아요. 잊어보려 했는데 막상 둘째를 출산하고 보니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도한 사실을 알고 나니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 아, 이 사람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병신같이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네요. 제 자신이 너무 믿고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썼던 글인데 댓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질타와 충고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집 때문에 애한테 잘해준 걸 착각하셨네요. 지금 공동으로 해준다 하면 또 전처럼 잘해줄걸요. 솔직히 저 남자와 남자의 집안을 보세요. 최악이에요. 이번 결혼도 실패라고요. 아이 수술하라고 할 때 하셨어야죠. 남자가 애 가지고 협박했던 건데 그냥 나와서 같이 살고 있다고요. 제발 사람 보는 눈 좀 키우세요. 눈이 발바닥에 달리셨나? 두 번째 댓글. 남자 없으면 못 사나?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저냥 애랑 살면 안 되는 건가요? 몰라서 그랬다 쳐도 공동명의니 지우라니 그딴 소리 했을 때 정리를 했었어야죠. 남자한테 환장병 걸린 것도 아니고. 애를 먼저 생각하세요. 님 인생도 중요하지만 애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낳았으면 아이 정신 건강도 책임을 지세요. 세 번째 댓글. 애 딸린 이혼녀. 이게 본인에게 흠이 될 것 같았으면 결혼을 안 하셨어야죠. 내가 재혼이니까 더 노력하고 살아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 이혼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작아질 겁니다. 스스로한테 당당해지세요. 네 번째 댓글. 한 번 결혼 실패했으면 제발 아이 클 때까지 연애만 하면 안 돼요. 애가 무슨 죄라고 남자 보는 눈 없는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나요. 본인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까지 불행하게 만드셨네요. 안 헤어질 것 같긴 하지만 혹시라도 저 남자와 헤어지면 결혼 생각은 접으세요. 님 진심으로 사람 보는 눈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댓글. 친정 엄마와 셋만 살지 웬 쓰레기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들어주셨나요?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스타일인가? 이제 남자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거든 만나고
아이들과 친정에 집중하세요. 남자가 집도 없는데 여자 얘기까지 나온 거 보면 돈도 못 벌고 하루층 인생 살다가 글쓴이 돈 보고 결혼한 것 같은데 그냥 버리세요. 6번째 댓글. 시어머니가 맞는 말 했네요. 등신같이 갔던 길을 또 가냐. 세상엔 사악한 인간들이 참 많아요. 잘 보이기 위해 착한 척, 사랑하는 척, 좋은 사람인 척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기꾼한테 돈 떼이는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라서 속을까요? 사기꾼들이 너무 진실돼 보였으니 믿은 거죠. 님은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바닥인 듯하고 처음 망친 여자는 성격만 다른 쓰레기를 또 줍는다더니 님이 딱 그 짝입니다. 저 남자는 님 재산이 목적인 것 같으니 제발 등신짓은 이제 그만하세요. 7번째 댓글. 시아버지 시어머니 문제가 아닌 건 알죠? 남자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세상 보는 눈을 키워야 할 겁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러려면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삶은 그것들이 부재한 대가겠죠. 힘내시고 현명한 어머니가 되세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